이른바 계곡살인 의혹 사건 피의자로 공개 수배된 이은혜와 조현수가 오늘 오후 경기 고양시에서 붙잡혔습니다. 두 수배자의 도주부터 검거까지 집중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당선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후보자가 4년 전 해외 출장 보고서를 최근에야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이 4월 중에 검수 완박 입법을 완료하겠다며 속도를 내는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의 선택이 결정적인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박 의장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다음 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앞두고 손님이 늘 거라는 기대감에 직원을 더 뽑겠다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하겠다는 사람이 부족해 때 아닌 부인난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11,000원, 12,000원 줘도 적다고 하니까요. 네, 뉴스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그간 집중 취재해온 계곡 살인 의혹 피의자가 드디어 붙잡혔다는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도주한 지 넉 달이 넘었습니다. 또 공개 수배한 지는 17일 만입니다. 이은혜, 조현수 두 피의자는 지금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조현진 기자 검거되고 일단은 고양경찰서로 갔다가 바로 검찰로 넘어간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인천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이은혜와 조현수는 오늘 오후 5시 8분쯤 이곳에 도착해 약 2시간째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서 오후 12시 25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는데요. 이들은 검거 인근 장소인 고양경찰서에서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신병이 인계됐습니다. 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보험금을 노리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은혜와 조현수는 번거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는데요. 취재진 질문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 도주한 뒤 4개월 넘게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들을 공개 수배하고 공개 수사로 전환한 지 17일 만에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당초 광역수사대 수사관 11명을 투입했다가 이후 인원을 42명까지 늘려 추정망을 좁혀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혜의 남편 윤모 씨가 물에 빠졌는데도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보고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남편 윤 씨 명의로 된 8억 원대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은혜가 이전 남자친구가 태국 파타야에서 익사한 사고에 관련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은혜와 조현수를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벌이는 한편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인천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은혜와 조현수는 그동안 현금만 쓰면서 추적을 피해왔습니다만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고 가족이 설득하면서 도피 행각을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솔 기자입니다. 경기 고양시 삼송역 근처 오피스텔에 경찰이 출동해 이은혜와 조현수를 체포한 건 낮 12시 25분쯤. 12시 20분경에 경찰이 와가지고 그걸 CCTV를 보다가 나온 걸 보고 잡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잡았고 상황 종료됐다고 그렇게만 얘기 드렸어요. 경찰은 두 사람이 이 오피스텔에 숨어 있다는 걸 사흘 전쯤 파악했습니다. 시민 제보가 들어왔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라 정확히 몇 호에 있는지 파악하는 데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이은혜 아버지와 접촉해 딸에게 자수를 권유하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이은혜가 아버지를 통해 자신이 있는 곳이 몇 동인지 경찰에게 알렸습니다. 얼굴이 공개된 데다 포위망이 좁혀오자 압박감을 느껴 심경 변화를 일으킨 걸로 보입니다. 경찰이 수색을 벌여 해당 호실을 찾아갔을 때 이은혜와 조현수는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순순히 체포 절차를 따랐고 이들이 머물렀던 원룸에는 다른 사람은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은혜와 조현수가 잠적 이후 현금만 사용해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추적을 피하려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쓰지 않은 겁니다.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불가능한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서. 경찰은 이들이 숨어있던 오피스텔을 어떻게 구했는지,
또 도피 자금을 제공하는 등 조력자가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씨 가겠습니다. 최주영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네. 최 기자 정말 이러다 안 잡히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잡혔습니다. 어떻게 잡힌 겁니까? 네, 이은혜와 조연수 수사를 피해서 잠적한 지 오늘로 124일째 되거든요. 예. 드디어 검거가 됐습니다. 이 경찰과 검찰이 포위망을 좁혀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자수를 권유했었던 것이 종합적으로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수사팀 관계자들에게 취재한 두 사람의 검거 과정은 이랬습니다. 이 경찰이 2, 3일 전에 이은혜 조연수가 숨어 있었던 이 오피스텔이 어딘지는 이미 특정을 했다고 네. 하고요. 하지만 이 신축 대단지 오피스텔이라서 이 두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동과 호실을 파악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네.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수사팀이 주목한 게 이은혜가 이 아버지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이은혜 부친을 통해서 오늘 오전에 수사를 받으라고 그리고 자수를 권유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던 것으로 네네. 보이고요. 결국에는 이은혜 부친을 통해서 이은혜가 어디 동에 살고 있는지를 파악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은혜의 부친이 딸이 어디로 어떻게 도피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네. 그렇다면 아버지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경찰은 이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오피스텔을 파악하기 전부터 이 이은혜 가족을 통해서 이은혜에게 자수해서 수사를 받으라라는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전달을 해왔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이 범인을 숨겨주거나 도피하게 도와주면 이 형사처벌 대상인 것은 맞지만요. 예. 친족이나 혹은 동거하는 가족이 그랬다면 이 처벌 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이은혜 부친이 이은혜가 숨어있는 오피스텔이 어딘지를 알고 있었던 시점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꽁꽁 오래 숨어 있었는데 이은혜와 네. 조연수가 순순히 잡혔다. 이 네. 부분도 좀 놀랍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경찰이 도착했었을 때 저항은 없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경찰이 사전에 이 오피스텔 CCTV 영상을 사사시 확인을 해서 네. 실제로 두 사람이 해당 동, 해당 호실에 살고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한 뒤에 검거했다고 네. 합니다. 자, 상당히 오랜 시간 도피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그 대단지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과연 누가 도와준 거 아니냐 이게 좀 의심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좀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요. 오늘 낮에는 이 두 사람이 검거했었던 이 원룸 오피스텔에 제3의 인물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이은혜, 조연수만 한 방에 있었고 네. 방에는 이 생수상자가 쌓여 있었다 이런 말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 둘이 머물던 오피스텔이 이 예. 누구의 소유인지 예. 그리고 어떻게 구하고 혹은 새는 무슨 돈으로 치렀는지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네. 조력자 여부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뭐 밀항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검거된 장소가 예. 서울에서 가까운 고양시의 도심 오피스텔이라는 거 이것도 상당히 놀라웠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 취재진들도 두 사람을 검거한 장소가 이 수도권 대로변에 있는 오피스텔이라는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는 적잖게 놀랐었는데 깊은 산골에 꽁꽁 숨었을 것이다 혹은 이미 해외로 밀항했을 네네. 거다 여러 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경찰도 이 연고지를 중심으로 지방 곳곳을 돌아다녔는데 이 수도권 오피스텔에 딱 숨어 있었던 것이죠. 네. 이 두 사람이 숨어 있었던 오피스텔은 수도권 전철 3호선 삼성역 근처에 있었고요. 이 월세가 최대 100만 원 정도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축 건물이다 보니 카페나 편의점 같은 이 편의시설도 주변에 많아서 네. 멀리 돌아다니지 않고도 이 생필품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언제부터 이 오피스텔에 숨어 있었는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요. 오늘 공개된 모습 앞에 리포트에서 보셨겠지만 예, 예. 이 마스크에 번거지 모자까지 눌렀었다면 만약 바로 옆에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들을 예. 이은혜 조연수로 생각할 수 있을지 의심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검거가 됐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일단은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우선 그렇죠. 과제입니다. 이은혜와 조연수가 지난해 12월 13일에 이 검찰 조사를 한 번 받고 바로 잠적을 했거든요. 다음 날에 조사 일정이 잡힌 상황이었었는데 잠적 124일 만인 오늘 검거를 했으니 예. 이 검경이 확보한 이 증거를 제시하고 예. 이은혜 조연수가 과연 어떤 진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의혹의 사실이더라도 실제 예. 뭐 물리력을 행사해서 피해자를 살해한 게 아니라 네. 직접 뛰어내리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처벌받을 수 있느냐, 가볍게 끝나는 거 아니냐 우려가 많은데요. 맞습니다.
혐의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이 두 사람은 이은혜의 남편인 윤모 씨를 이 4m 높이 계곡에서 다이빙하게 해서 사망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은혜와 조연수는 자신들이 윤 씨를 직접 살해하진 않았다. 이렇게 항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일단 수사당국은 두 사람이 이 물에 빠진 윤 씨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법적으로는 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네.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윤 씨가 죽게 했다 이런 논리로 살인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네. 검찰은 이른바 이 계곡 살인 사건 이외에도 두 사람이 과거 보고독을 이용하거나 혹은 낚싯대에 빠뜨려 살해하려 했다면서 이 살인 미수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네. 이런 행위가 이 살인 계획의 연장선상으로 인정될지가 결국에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또 뉴스에서 추가로 전해드릴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주영 기자였습니다. 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채널A가 새롭게 취재한 의혹을 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출장입니다. 정 후보자가 과거에 다녀온 해외 출장을 4년이 지난 최근에야 늑장 신고를 했는데요. 이 보고서를 확인해봤더니 적힌 내용도 부실했습니다. 또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거라면 국립대학의 병원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는지 자녀 입학 논란과 더불어서 따져볼 부분입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자 지명 뒤인 지난 13일 신고한 해외 출장 보고서입니다. 경북대 병원장 재직 중인 지난 2018년 12월 일본 대학과의 학술 교류차 2박 3일간 공무상 출장을 다녀왔다는 내용입니다. 경북대 병원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공무상 출장 한 달 이내에 소속 부처에 출장 내용을 보고해야 하는데 4년 뒤에서야 늑장 신고를 한 겁니다. 2018년 11월에 갔던 중국 청도 출장도 이번에 함께 등록했습니다. 서류도 허점 투성입니다. 2박 3일간의 출장 기간을 5일이라고 잘못 기재하는가 하면 일정 세부 내역은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경북대병원 홈페이지엔 해당 출장이 정 후보자가 제출한 날짜보다 한 달 빠른 2018년 11월로 되어 있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부랴부랴 서류를 작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국민 세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 후보자가 경북의대 북미주 동창회 참석 명목으로 지난 2018년과 2019년 골프와 여행 일정이 포함된 미국 출장을 간 걸 두고도 외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청문회 보이콧도 검토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청문회 갈 필요도 없이 아웃 아니야. 다음 주가 지나고 청문회가 조금 이제 틀을 갖춰가면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데스노트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 후보자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이 정호영 후보자 논란을 가볍지 않게 보는 분위기입니다. 인수위와 당선인에게도 부정적인 여론 전달했다고 하고요. 정 후보자 본인이 사퇴는 없다. 내일 직접 기자회견 열어서 제기된 의혹을 직접 해명하겠다. 선을 긋긴 했습니다. 다만 여론 추이에 따라서는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안보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 후보자 자녀의 편입학 특혜 의혹, 병역 의혹 등이 불거지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논란을 연상시켜 청년 민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특혜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지방선거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인수위와 당선인 측에 부정적 여론을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인수위 측은 조국 전 장관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 후보자 논란에 대해 윤 당선인은 정 후보자 본인이 지금 사실관계를 밝히고 있지 않느냐, 본인이 밝히면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때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설이 불거졌지만 정 후보자는 즉각 공식 입장을 내고 사퇴를 일축했습니다. 자진 사퇴 의사 관련해서는 지금 뭐 별다른 변화는 없으시고 그대로. 왜 자꾸 사퇴하라 그러세요? 특혜는 없습니다.
이번 주말 여론 동향이 정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짓는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이 검수 완박을 밀어붙이고 있죠. 청와대가 김호수 검찰총장을 만나지 않으면서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국회의장의 시간입니다. 박병석 의장이 민주당 뜻과 달리 언론중재법을 무산시켰던 적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여야 누구 손을 들어줄까 궁금합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4일로 끝나는 4월 임시국회 회기를 이번 달 28일 전에 종료시키고 하루짜리 임시회를 잇따라 소집해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한다는 구상입니다. 국민의힘이 예고한 필리버스터에 회기 쪼개기로 맞서겠다는 겁니다. 핵심은 임시국회 일정 조정권을 가진 박병석 국회의장의 안건 상정 여부입니다.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당론을 정한 것이다. 이래서 이렇게 소상히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해 8월에도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행했지만 박 의장이 양당의 합의를 요구해 법안 통과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박 의장이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미국과 캐나다 순방에 나서는 것도 변수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박 의장이 순방에 나설 경우 민주당 소속인 김상희 부의장이 사회권을 넘겨받아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 역시 박 의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주당 지지층들은 박병석 의장에게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민주당 복귀를 막겠다며 압박하고 있고 정의당을 향해서도 후원금 환불 요청을 하며 필리버스터 동참을 저지하고 나섰습니다. 박병석 의장 측은 여야 합의가 먼저다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앞서 보도한 계곡 살인 의혹 사건은 검수 완박과도 관련이 있는 사례입니다. 당초 경찰이 한 차례 내사 종결을 했지만 검찰이 숨은 혐의를 찾아내면서 공개 수배할 수가 있었죠. 이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이 입장을 냈는데요. 함부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버리면 이번 사건 피해자 같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풀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2019년 가평경찰서가 단순 사고사라며 내사 종결했던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 추가 수사를 통해 두 건의 살인미수 혐의를 찾아내 이은혜와 조연수를 공개 수배한 건 인천지검이었습니다. 인천지검 수사팀 김창수 부장검사는 검찰 수사권이 없었다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어려웠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30대 넘는 디지털 기기 압수물을 2달 넘게 검사와 수사관들이 밤을 새며 살펴 직접적인 증거와 새로운 살해 시도를 밝혔다고 한 겁니다. 수사를 통해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으면 자신 있게 공개 수사도 못했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2019년 경찰 수사 기록을 검토해 단순 변사로 종결 처리했던 안미영 검사는 숨진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안 검사는 SNS에 올린 글에서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서류로만 판단했을 때 실체적 진실을 놓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월성원전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에선 검수완박이 권력형 범죄 수사를 증발시킬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월성원전 사건은 법 통과 후 3개월이 지나면 수사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수사할지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건 자체가 증발하게 될 것입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비판이 검찰 조직 상하를 불문하고 전방위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의 송찬욱 기자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검수 완박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숨어 있다는 건가요? 네, 바로 의도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 이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숨은 의도가 담겨 있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숨은 의도 어떤 부분 때문일까요? 네, 바로 이 법안의 부칙을 보면요.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이 됐을 때 검찰이 이미 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도 경찰에 넘기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관련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저지하겠다는 의도라는 겁니다. 대장동 지금 사건, 삼자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이런 사건들을 더 이상 검찰이 수사하지 말고 그거부터 빨리 수사를 막겠다라는 어처구니 없으면서도 되게 무서운 의도가 지금 숨겨져 있는
그런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인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네. 검수완박이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전 경기지사 이 수사를 막으려고 하는 방탄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일단 민주당은요, 이 비정상적인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이 여론전을 위한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특정 사건의 수사를 막고 또는 특정 사건의 수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명 비리 덮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네, 그런데 민주당의 지금 입장도 앞뒤가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검찰 수사권을 뺏겠다고 하면서 지금 장관 후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 의혹은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네. 있거든요. 이 민주당 디지털 대변인 등을 지낸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는 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들의 병역 관련 의혹을 두고 검찰은 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바로 민주당 때문이다.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제2의 조국 사태가 벌어져도 발빠른 진상규명이 어려워진다고 반박했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체급 키울라. 민주당이 누군가의 체급이 커질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다.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민주당은 이 한 후보자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고 벼르면서도 이런 점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 한동훈 후보는 의도적으로 도발을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체급을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키우려고 할 겁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두려움이 느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근데 한동훈 후보자가 이제 공무원 신분일 때도 네네. 지금 뭐 정부나 여당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 장면이 청문회장에서도 연출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에도 뭐 자신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또 그리고 지명 직후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비판을 해왔죠. 예.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 정확하게 이 정권이 저한테 한 일 아닌가요?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구까지 벌여야 되는지. 네, 그래서요. 청문회장에선 창과 방패가 아닌 네. 창과 창의 대결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누군가는 찔러야지 끝난다는 거겠네요. 네네. 예.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뭐 그런 식으로 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윤 당선인은 검사 시절 이 국회에 나올 때마다 상당히 강한 인상을 맞아요. 남겼고 결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었죠.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네, 청문회가 열리든 안 열리든 한 후보자와 민주당 청문위원 간 충돌이 벌어질 텐데 국민들은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수상한 사람을 보면 무서울 법도 한데요. 용기를 낸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거의 1시간을 여자 화장실 앞에서 지키고 선 끝에 불법 촬영을 하려던 또래 청소년을 잡아냈습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상가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회색 모자티를 입은 10대 남성. 화장실로 연결된 복도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잠시 뒤 어두운 색 상의를 입은 고등학생이 화장실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자리를 뜨지 않고 방금 자신이 나온 화장실 쪽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화장실 앞을 지키고 있었던 시간만 50여 분. 모자티를 입은 10대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앞을 막고 못 가게 합니다. 자신보다 뒤에 화장실에 들어온 이 10대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걸 보고 수상히 여겨 나올 때를 기다린 겁니다. 고교생이 10대 남학생을 붙잡아두고 있는 사이 고교생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합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이 10대 남성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을 땐 불법 촬영 영상이나 사진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휴대전화를 발견했고 이 전화기에는 불법 촬영물 여러 건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불법 촬영물은 이곳 상가 여성 화장실에서 지난달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불법 촬영이 이뤄진 화장실이 있는 층에는 초중 고교생들이 다니는 학원이 입주해 있습니다. 경찰은 10대 남성을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하고 남성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네, 공사장에서 한밤중에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구하고 보니 10대 청소년이고 미국인입니다. 그런데요, 어쩌다 떨어진 건지 그 이유가 황당합니다. 주말 사건 사고 배영진 기자가 종합하겠습니다. 선로 한가운데 멈춰버린 전철. 승객들이 조심스럽게 전동차에서 내린 뒤 철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오전 8시 20분쯤 수도권 전철 1호선 부평역에서 서울 방면으로 운행하던 전동차에 70대 남성이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여파로 열차 운행이 40분간 멈췄고 승객들은 다음 역까지 걸어가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후 열차들도 지연됐다 1시간쯤 뒤 정상화됐습니다. 출발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멈추더라고요. 30-40분 이상 이제 다들 열차에 있다가 부계역까지 그게 선로 따라서 간 거예요. 도로 아래 추락한 트레일러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새벽 4시 반쯤 경북 칠곡군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다부나들목 인근에서 트레일러가 가드레일을 뚫고 2m 도로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트레일러는 불이 났지만 운전자는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119 대원들이 공사 현장에 추락한 남성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0시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공사장 건물에서 10대 미국인 A군이 떨어져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군은 맨손으로 건물을 넘거나 벽을 타는 파쿠르 운동을 하다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말로는 스파이크 놀이를 했다는데. 병원으로 옮겨진 A군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본격적인 일상 회복이 이제 겨우 이틀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준비가 됐을까요? 주말을 맞아 거리에 사람이 가득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방심은 금물이라고 경고합니다. 먼저 황규락 기자입니다.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로 가득 찬 잔디밭. 친구나 가족과 함께 야외로 나온 시민들은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벚꽃 때문에 사람이 많다고는 했는데 확실히 거리 두기가 풀린다고 하고 날도 좋아지니까 한 2-3배는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지난주. 유명 관광지엔 봄을 만끽하러 온 관광객들로 가득합니다. 코로나 자체가 오래되기도 했고 진짜 시민마다 그 자체 방역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알아서 조심조심 하면서 좀 일상생활을 이제 즐겨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다음 주 거리두기 해제를 앞두고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 건수도 매주 10만 건씩 줄고 있는 상황. 거리두기 해제에 5월 말부터 자가격리까지 해제되면 코로나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이 많아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때 대응하지 못해 상황이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는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변이 바이러스 나오는 것도 이제 제때 감지할 수가 없고 또 경각심은 계속 떨어져 있고 더군다나 거리두기를 더 조정 해제를 완전히 해버렸으니 세계보건기구도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비상사태를 유지하며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일상 회복이 되더라도 걱정인 곳이 또 있습니다. 당장 동네 사장님들은 구인난이 발등에 불로 떨어질 겁니다. 영업 제한이 풀려서 손님이 다시 늘기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하지만 일감이 없어서 내보낸 직원들을 다시 부르기란 쉽지 않습니다. 돈을 줘도요, 사람 구하기 힘든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이혜주 기자가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김계순 씨.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앞두고 아르바이트생 4명을 뽑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뽑기는커녕 면접 한 번 보지 못했습니다. 매출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일 어려운 거는 일할 수 있는 알바가 구하기가 좀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결국 시급을 올리는 등 출혈을 감수하면서 아르바이트생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지금은 11,000원, 12,000원 줘도 적다고 하니까요. 사람 세팅이 안 돼서 오픈에서부터 마감까지 계속 하다 보니까.
거리두기 해제가 다음 주로 다가왔지만 일하겠다는 사람이 부족해 자영업자들은 애간장이 탑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홀 안에서 일하는 거 상당히 망설였었어요. 위험하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해제가 되고 하는데도 사람이 없어요. 일할 사람이. 상황이 이런 건 청년들 사이에서 비대면 초단기 일자리의 인기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때만 일해도 비교적 높은 임금을 가져갈 수 있고 업주나 손님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다는 장점 등이 꼽힙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한 매장에 더 오래 못 있고 최대한 사람들이랑 밀접 접촉을 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저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단기 일자리의 인기는 이어질 전망.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에 구인난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러시아 해군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기함 모스크바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격침시켰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곧바로 러시아가 보복으로 응대했습니다. 침공하고 처음으로 장거리 폭격기까지 동원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섬광이 번쩍입니다. 주택 창문을 통해 빛이 들어오고 거대한 폭발음이 도심을 집어삼킵니다. 러시아군이 키이우 외곽 군수공장을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철군 뒤 중단했던 키이우 지역 공격을 보름 만에 재개한 겁니다. В результате удара по Жилянскому машиностроительному заводу «Визор» уничтожены цеха производства и ремонта зенитных ракетных комплексов большой и средней дальности, а также противокорабельных ракет. 우크라이나 당국이 흑해 연안에서 침몰한 러시아 순양함 모스크바호를 격침했다고 밝혔던 넵튠 미사일도 생산 중이었습니다. 탄약 폭발과 태풍 속에서 침몰했다고 반박하던 러시아 측이 보복성 공격을 한 겁니다. 미 국방부도 공격을 받고 침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t's certainly plausible and possible that they in fact did hit this with a Neptune missile or maybe more. 부동항이 있는 흑해에서 1980년대 취역한 기함 모스크바호는 수도 이름을 붙일 정도로 러시아 해군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결전을 앞두고 흑해 함대 기함을 잃어 자존심을 구긴 러시아군은 전쟁 뒤 처음으로 장거리 폭격기를 사용해 남부 도시 마리우폴을 공격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며 모든 국가가 대비해야 한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베이징에 가면요, 버드나무와 미루나무가 쭉 늘어선 곳들이 있습니다. 가격이 싸고 빨리 자라며 이산화탄소를 잘 흡수하기 때문에 중국이 1970년대부터 가로수로 많이 심었는데요. 문제는 황사 못지않은 골칫거리가 봄이면 눈덩이처럼 내린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세계를 가다 사공성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4월마다 한방눈처럼 대기를 가득 채운 하얀 꽃가루 덩이. 건조한 날씨 속의 꽃가루는 바람을 타고 베이징 전역으로 퍼집니다. 花粉会加重我的这个鼻炎，就会每天不停地打喷嚏，然后会流鼻涕，就是会不停地用纸巾擦，然后鼻子会疼。 호수 수면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꽃가루에 뒤덮였는데요. 베이징에는 이렇게 꽃가루를 내뿜는 암나무만 28만 그루가 자라고 있습니다. 4월 들어 북서쪽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몰려오는 황사를 막기 위해 1970년대 베이징은 대대적인 녹화 사업을 벌였습니다. 빨리 자라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도 잘 흡수하는 버드나무와 미루나무를 선택했지만 꽃가루가 불러올 문제는 내다보지 못했던 겁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암나무 한 그루당 해마다 1kg 정도, 모두 28만 톤 넘는 방대한 꽃가루가 베이징 전역에 흩날리고 있습니다. 호수를 뒤덮은 꽃가루를 연신 걷어내보지만 머지않아 수면은 다시 하얗게 변합니다. 실내로 피하지 않는 이상 꽃가루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기름 성분이 있는 꽃가루는 피부 질환, 호흡기 질환만이 아니라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차량 틈새에 끼어있던 꽃가루에 작은 불씨가 옮겨붙어 폭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당국은 꽃가루가 습격하는 봄철에 물을 뿌리고 암나무의 발해를 막는 약물까지 주입해보지만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베이징에서 자라는 나무를 모두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중국 전역에서 알려진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는 2억 명 규모.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꽃가루 피해에 이젠 익숙해졌다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我是本地人，我就比较习惯了，所以没有什么感觉。每个地方它都会有适应气候的一个地方，每个地带在内生活的人民，他肯定也会有相应的一个。 미세먼지와 황사보다 베이징 시민을 더욱 위협하고 있는 봄철 꽃가루 폭탄. 미숙했던 녹화 사업이 원인이기에 뚜렷한 해결책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하공성근입니다. 날이 갑자기 더워졌습니다. 슬슬 선풍기나 에어컨 사려는 분들 많은데 올해는 기능보다 가성비 따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계 경제와 연결된 흐름인데요. 조윤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올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이라고 기상청이 전망한 가운데 대형마트에도 일찌감치 냉방기기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선풍기만 해도 1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결국 전 세계 원자재값 상승은 가전제품 가격도 끌어올렸습니다. 선풍기의 경우 작년보다 15에서 20%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선풍기와 에어컨의 주요 부품인 알루미늄 가격이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만에 23.6%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알루미늄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환경보호를 위해 생산량을 조절했고 또 다른 생산국인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해 원자재 구입에 처음으로 100조 원 넘게 썼고 LG전자도 철광과 구리 등을 구입하는데 전년보다 50에서 70%가 더 들어갔습니다. 대형마트에 따르면 5월 이후 본격적으로 더위가 찾아오면 냉방기기 가격이 한 차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몸집이 더 큰 에어컨도 해마다 가격이 오르는 상황. 지난해 LG전자의 에어컨은 전년보다 9.8% 상승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들은 가격을 낮춘 가성비 제품을 앞다퉈 내놓았습니다. 요즘 물가가 오르다 보니 가전제품도 기능을 뺀 가성비 저렴한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을 찾는 고객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가까이. 자연풍 등 특별한 기능을 뺀 대신에 가격이 절반 정도 저렴합니다. 걷잡을 수 없이 치솟는 물가에 기능보다 가격이 소비자의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서울 마라톤 겸 동아 마라톤이 내일 열립니다.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3년 만에 서울 도심을 달립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마라톤 건각들의 가슴 뛰는 레이스. 서울 광화문을 출발해 잠실 종합운동장으로 골인하는 서울 마라톤 겸 동아 마라톤이 내일 열립니다. 관심이 집중되는 국제 엘리트 부문은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열립니다.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참가로 기록 경신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선수는 에티오피아의 게레메우입니다. 최고 기록이 2시간 2분 55초, 역대 세계 4위입니다. ምናልባት አየሩ ጥሩ ከሆነና ኮርሱ በደንብ ጥሩ ከሆነ የተሻለ ለመሮጥ ተዘጋጅቻለሁ. 두바이 마라톤 준우승자 네가사와 파리 마라톤 우승자 로티치도 우승 후보로 꼽힙니다. 이번 대회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전을 겸합니다. 지난해 도쿄올림픽에서 부상으로 중도 기권했던 귀화 선수 오주환은 부활을 노립니다. lakini sasa mwilini niko sawa. Vile mzee alienda mali mzee wako nasema mzee tu amenisaidia kwa muda mrefu. Sasa nitakuwa sawa kwa kila kitu. 한편 내일 오전 6시 반에서 오전 10시 반까지 마라톤 코스 일부 구간에서 순차적으로 교통이 통제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윤철입니다. 전북 진안 용담호에선 유채꽃이 만발해 노란 물결을 잃었습니다. 아름다운 봄 풍경과 더불어 날도 포근해서 나들이 즐기기 좋은 하루였죠. 내일도 화창한 봄 날씨가 예상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서울 등 내륙엔 다시 건조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날이 바짝 말라 있어서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또 내일 수도권과 충청, 전북은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해지겠고요.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야외 활동 계획하신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7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 서울은 20도, 광주는 23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